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8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현재 작업하는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작업 환경이 에센셜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군요. 작업하시다가 패널들을 옮기거나 실수로 지웠을 때는 다시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이용하셔서 패널을 꺼내주시면 될 텐데요. 내가 어떤 패널을 지웠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면 초기화를 시켜주시면 좋겠죠.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하면 맨 처음으로 설정이 돌아올 거고요.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 꼭대기에 보시게 되면 화살표 보이시죠? 클릭하면 두 줄로, 클릭하면 한 줄로 본인이 보기 편한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요. 어떤 메뉴를 선택하셔도 다 똑같은 창을 띄우니까 창을 일단 띄워놓고 왼쪽에 있는 메뉴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옵션들 쭉 펼쳐져 있는 게 보이시죠? 시험에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컬러 테마가 보일 거예요. 혹시라도 너무 밝아서 눈이 피로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두운 테마로 놓고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문제를 같이 이렇게 띄워놓고 작업할 거기 때문에 창문을 따로따로 띄울 수 있도록 오픈 다큐멘트 탭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V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창문을 넓게 혼자서 쓰겠다라는 의미예요. 저는 지금 V체크를 하지 않겠습니다. 커서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노멀 브러쉬로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브러쉬의 크기가 이따만큼 큰지 작은지는 노멀로 되어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겠죠. 프리사이즈의 경우에는 현재 브러쉬 위치가 여기입니다 라고 십자가 형태로 보이게 될 거고요. 스탠다드는 붓의 모양을 띠고 있네요. 노멀 브러쉬로 세팅할 거고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문제지에서 단위를 픽셀 단위로 주어주기 때문에 룰러스 눈금자에도 픽셀로 보였으면 좋겠고요. 글자를 입력할 때 그 글자의 크기는 포인트 단위입니다. 제대로 설정된 거 꼭 확인을 해주세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배경 색깔과 대비가 되는 색깔로 보여야 될 텐데요. 그 색깔도 여기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군요. 마지막으로 타입라고 하는 메뉴 클릭해 보시게 되면 글자에 대한 이야기가 보입니다. 쇼 폰트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는 글꼴을 무조건 영문으로 보이게 해주세요 라는 건데요. V체크를 해제시키셔서 한글은 한글로 영문은 영문으로 따로 글꼴이 보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되어 있군요. 400에 500짜리입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을 주시는 게 좋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이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폭은 400, 높이 하이트는 5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는 화이트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작업을 하실 때 개체들의 크기가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입니다. 라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하실 분들은 눈금자가 필요해요. 보여주십시오. 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룰러스라고 하는 눈금자가 보일 거고요. 소스를 불러오실 때 저는 창을 이렇게 따로따로 띄울 수 있도록 환경 설정을 바꿔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틈바구니가 보여요.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바로 소스를 불러올 수 있고요. 창을 혼자서 넓게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파일을 오픈하시면 되겠죠. 시험장에 가시면 라이브러리에 문서 안에 GTQ라는 폴더 있을 거고요. 그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을 겁니다. 2급의 1번 열기. 이미지의 크기는 아무래도 우리 거 종이와 비교해 봤을 때 400짜리로 끝나지 않고 450 너머로 보이는 거 보니까 우리 거 종이보다 큰가 봐요. 그러면 이 친구의 이미지 왼쪽에 있는 꽃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벽 거의 다 필요하죠. 폭을 400으로 줄여서 데리고 오는 게 좋겠네요. 이미지 사이즈 가시면 우리 거 종이보다 크구나 라고 하는 거 400이라고 바꿨더니 높이가 554 넘칩니다. 높이를 500이라고 바꾸면 폭이 361하고 쪼그라들죠. 모자란 친구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늘려주면 픽셀이 깨지기 때문에 예뻐 보이지 않아요. 윗스를 400이라고 폭을 맞춰주시는 게 좋겠네요. 오케이. 저는 창문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동 도구 눌러서 바로 질질질 끌어다 놓을 수 있고요.
만약에 창문을 혼자 넓게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컨트롤 A 몽땅 다,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이게 되면 바로 들어올 거예요. 외부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게 되면 레이어의 이름이 임의로 레이어 1이라고 들어가는데요. 나중에 레이어들이 많이 쌓이면 헷갈리니까 이름은 그때그때 정리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1번입니다 라고 2-1 임의로 줬고요. 이름은 바꾸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복제를 하세요 반지라고 되어 있네요. 이 반지가 똑같은 아이 하나 더 생긴 거 보이시죠? 선택 도구에 보시게 되면 퀵 셀렉션과 매직 원드가 있습니다. 퀵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만큼을 원해요 라고 문질문질 하시게 되면 개체를 선택하실 수 있을 텐데, 혹시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작다거나 너무 큰 경우에는 조절하시면 좋겠죠. 엔터키 주변에 보시게 되면 열려라 네모가루와 닫혀라 네모가루가 있어요. 이 친구를 누를 때마다 브러쉬가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크기 적당히 만드셔서 위쪽에 옵션 보시게 되면 더하기, 추가하겠다, 빼기, 빼겠다. 지금 선택한 거에 따라서 추가가 되거나 빠집니다. 복사를 하실 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게 되면 바로 복사가 될 거예요. 그 레이어는 이동 도구 눌러서 옮겨 놓으시면 될 텐데 크기가 좀 작군요. 에디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자유롭게 크기를 변형시켜 주겠다 프리 트랜스폼 있고요. 이 작업도 워낙에 많이 하니까 단축키 컨트롤 T 누르시게 되면 바로바로 작업하실 수 있겠네요. 가장자리에 바운딩 박스 네모 점들을 드래그 하시게 되면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고요.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으로 Shift 누르게 되면 비율을 유지하면서 크기 조절이 가능해요. 마우스 먼저 뜨시고 Shift는 나중에 뜰 겁니다. 점에다 정확히 되는 게 아니라 점 주변을 얼쩡거리게 되면 이렇게 꼬부라진 화살표 보이시죠? 요건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엔터 쳐서 마무리하게 되면 복제가 끝났습니다. 동그라미 2번 쉐이프를 맹그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커스텀 쉐입 도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쉐입은 꾹 누르시게 되면 사각형, 동그라미, 다각형, 맨 끝자락에 커스텀 쉐입 보이니까 이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겁니다. 필 색깔이 들어 있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양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만들어져 있는 모양들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개체수가 좀 적다 싶으시면 오른쪽 끝자락에 톱니바퀴 누르셔서 몽땅 다 보여주세요 올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모든 쉐입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요 아이가 필요합니다 라고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그리실 수 있어요. 클릭 드래그해서 비율 깨지지 않게 왼손 쉬프트 눌러주시게 되면 예쁘게 그려질 거고요. 마우스 먼저 띄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뜰 겁니다. 크기 조절하거나 방향 조절할 때 컨트롤 T 누르면 이렇게 조절 가능하죠. 문제에서 그 모양이 색깔 지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레이어 창문에 만들어져 있는 쉐입 중에서 왼쪽에 이렇게 미리 보기 썸네일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맞춰주시는 게 좋겠네요. 문제 보시게 되면 거기에 레이어 스타일도 추가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이 보여요. 클릭하셔서 아우터 글로우. 요 얼룩무늬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이 두 개였던 거죠. 하나를 잘 만드셔서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컨트롤 J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으시면 되겠고, 크기나 방향 조절할 때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하시면 되겠죠. 색상값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두 개 다 맞춰주세요. 장식 모양도 찾겠습니다.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어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를 쿵 찍게 되면 커서가 깜빡깜빡 하면서 글씨 준비가 됐죠. 바로 타이핑 할게요. 다 썼으면
키보드의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숫자 키패드의 엔터를 치시면 글자 작업이 끝났다라는 뜻이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과 크기, 레이어 스타일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색상 값이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색상 자체를 클릭하게 되면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뜰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입니다.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를 얘기해요. 지금 문제에서는 색깔 값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물감 단추를 나와라 더블 클릭 색상 값에 맞춰주시면 돼요. 그라디언트 작업을 하실 때는 그 색상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왼쪽에 보라색, 오른쪽에 초록색. 그런데 우리는 위와 아래로 되어 있죠. 앵글 값을 조절하셔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결과값이 이렇게 구겨져 있죠.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양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글자 레이어 선택하고 있고요. 글자 도구를 들었고요.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글꼴, 크기, 색깔, 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웹 텍스트가 같이 있습니다. 스타일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비슷한 걸로 찾아주시고 밴드 값도 조절하시게 되면 그 모양을 비슷하게 맞춰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작업이 끝났으면 혹시라도 가이드란을 뽑은 경우에는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주실 수 있을 거고요. 눈금자도 우리의 작업 편의를 위해서 뽑아놓은 거니까 지워주시면 깔끔하게 작품만 남겠죠. 파일을 저장하실 때 두 가지 포맷으로 저장합니다. 400에 500 그리고 40에 50. 커다란 친구는 JPG, 조그만 친구는 PSD로군요. 지금은 커다란 이미지니까 이대로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 거예요. 세이브. 시험장에 라이브러리, 문서 안에 GTQ, 거기다 저장을 해라 라고 경로 지정되어 있고요. 파일의 이름 맨 처음에 들고 들어간 거 마음에 드는데 포맷이 PSD로군요. 포맷을 JPEG로 바꿔주시게 되면 첫 번째 이렇게 커다란 이미지 저장 끝났고요. 이미지를 다시 한번 사이즈 줄여주도록 할게요. 40에 50이라고 줄어드는 거 오케이 확인하셔서 그 파일은 다시 한번 세이브 경로 GTQ라고 되어 있고요. 이름도 그대로인데 포맷이 PSD로군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도 파일의 크기가 똑같군요. 새로 하나 만들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가겠습니다. 단위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윕스는 400, 하이트 5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꼭 확인을 해주세요. 오케이. 눈금자가 필요하신 분들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 켜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액자를 만드는 문제가 나오죠. 액자는 동그라미 2번에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작업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2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이미지의 크기를 보아하니 우리 거보다 일단 단위가 700 커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위아래가 다 필요한 건지 양옆이 다 필요한 건지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림이 반대쪽으로 뒤집어져 있긴 하지만 손 뒤쪽에 빈 공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손목 잘린 부분 보입니다. 그러면 폭은 다 필요하다는 얘기겠네요. 이미지 사이즈 윕스 400이라고 맞췄더니 하이트는 500이 아니라 600 넘치죠. 일부분을 잘라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데리고 가면 끝자락이 잘리울 거예요. 오케이. 저는 창이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동 도구 눌러서 그대로 가져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아요. 데리고 온 이 친구는 크기를 조절하겠다. 컨트롤 T 눌러주시되 크기가 아니라 우린 방향을 조절하고 싶은 거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반대로 뒤집어 주세요. 플립 호리즌탈. 손가락이 이렇게 천정에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그 위치에다 맞췄습니다.
외부에서 가져온 이미지 레이어 1이라고 이름이 임의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바꿔주시는 게 안전하겠죠. 2번이었고요. 이 친구는 액자로 하나가 더 필요하군요. 복사해서 써먹도록 할게요. 컨트롤 J.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액자입니다 라고 바꿔놓도록 할 거고요. 액자에 대해서는 필터를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위쪽에 필터 메뉴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보일 겁니다. 아티스트부터 차례차례 찾으시면 될 텐데 패치워크는 텍스처 안에 들어있어요. 오케이 하고 나와 보도록 하죠. 액자처럼 이렇게 네모지게 구멍을 뚫어줘야 되겠습니다. 네모나게 선택할게요. 렉탱글 막기. 여기에서 눈금자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50, 100, 150 써있는 거 보이시죠? 결과물과 비교를 해서 요쯤에 그리고 요쯤에 크기를 맞춰야 되겠다라고 눈대중으로 하셔도 되고요. 안전하게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하실 분들은 눈금자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선이 이렇게 딸려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위아래를 50 간격으로 맞춰 놓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네모지게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렉탱글 맞기 가이드라인 뽑아 놓은 거에 맞춰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50에 50 위치 맞춰졌죠. 가장자리의 테두리가 우리는 뾰족한데 여긴 살짝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선택한 셀렉트를 수정해 줄 겁니다. 모디파이 부드럽게 스무스. 그럼 어느 정도의 모서리를 깎을 건지 반지름 값을 정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대체로 5에서 10 정도의 값을 주시게 되면 적당하게 모서리를 둥글려 줄 수 있어요. OK 단추를 누르면 모서리가 살짝 깎인 게 보일 거고요. 이 안쪽 부분은 필요가 없는 거죠. 딜리트 지워주게 되면 이렇게 액자처럼 가장자리만 패치워크가 보입니다. 문제 보시게 되면 안쪽에 테두리를 넣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어 스타일은 따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스트로크가 아니라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에도 선을 주는 스트로크가 있어요. 에디트 메뉴에서 스트로크 두께값은 5이고요. 컬러 지정이 되어 있죠. F6개 오케이 해주시게 되면 그 테두리 만들어질 텐데 로케이션의 경우에는 그 테두리가 선 반짝반짝하는 거에 대해서 바깥쪽으로 선이 그려질 건지 아니면 그 안쪽으로 그려질 건지 선이 지나가는 데 있어서 중간 부분에 이렇게 지나갈 건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전체 액자 입장에서 보면 여기도 안쪽, 여기도 안쪽, 여기도 안쪽이죠. 그래서 로케이션은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센터라고 두도록 할게요. 오케이 하게 되면 이렇게 하얀색의 테두리가 만들어질 거고요.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주시면 되겠죠.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이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적당한 효과 주시면 돼요. 더 이상은 반짝반짝 선택 영역이 보일 필요 없죠. 셀렉트에서 디셀렉트 선택 해제 하시게 되면 액자는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다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색상 보정은 2급의 3번. 경계가 뚜렷할 경우에는 퀵 셀렉션으로 쭉쭉쭉 문질문질 해주실 수 있을 텐데 경계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내가 다각형으로 일일이 클릭 해주시는 게 편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최대한 퀵 셀렉션으로 문지르르 해서 아이들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가 자꾸 무너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럴 때는 다각형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클릭해서 잘 나오는 걸 권해드려요. 제자리로 돌아오셔야 선택이 끝날 거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쉬프트 누르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아요. 색상을 보라색 계열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네요. 이미지 메뉴에 가시게 되면 두 번째 줄 어저스트먼트에 휴 세처레이션 색상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세처레이션도 채도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2급의 4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4번
이렇게 배경이 단조로울 경우에는 퀵 셀렉션보다는 매직 원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얀 부분을 이라고 클릭하게 되면 흰색 부분만 선택이 되는데요. 우리는 흰색 부분을 빼고 들고 오고 싶은 거죠. 셀렉트 선택을 인버스 뒤집어 주세요 라고 하면 흰색 빼고 나머지가 선택이 될 거예요. 모자란 부분들은 퀵 셀렉션으로 더 추가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글자들이 이렇게 번잡스럽게 들어있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글자들은 없을 겁니다. 글씨를 얹어 보도록 할까요? 타입 툴 들으시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 타이핑 하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과 크기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주시면 될 텐데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는 것도 여기 있으니까 마저 해주세요. 작업이 끝나고 나면 레이어 스타일이 빠진 게 없는지 그리고 레이어의 순서들은 적당한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작업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뽑아 놓은 거나 눈금자는 없도록 깔끔하게 지워 주시기를 권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 꺼줄 거고요. 클리어 가이드 꺼줄 겁니다. 저장할 때 두 가지로 저장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커다란 이미지는 JPG, 크기를 10분의 1로 줄일 겁니다.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줄어드는 거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600에 400짜리로군요.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부터 주셔야 되겠죠? 세 번째 문제니까 3이라고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용지 사이즈 폭을 600, 하이트 높이를 400,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맞춰주세요. 배경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군요. 물감부터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색깔로 가득 채울 거예요. 에디트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채워주세요. 필, 정경색 포어그라운드로요. 오케이. 소스 불러오도록 할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5번. 아기 사진의 경우에 이 친구가 혹시 잘 이루는 부분이 있는지 크기가 적당한지 여러분들께서 이미지 크기 보시고 유추하시면 되겠죠? 필터에 페이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터 메뉴에서 대부분은 필터 갤러리 안에서 찾으실 수 있는데요. 필터 갤러리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라고 할 때는 아래쪽에 있는 이 친구들도 다 필터예요. 거기에도 숨어져 있는 친구들이 보일 겁니다. 픽셀레이트의 페이셋,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마스크는 일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결과물을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애기 사진은 잘 보이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이 장식들은 안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그 부분을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흐릿하게 정리를 해줘라 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게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를 콩 씌웠더니 가려주기 위해서 썼다고 했는데 흰색 마스크를 썼더니 내 거 이미지는 하나도 가려져 있지 않네요. 마스크는 흰색과 검정색 두 가지로 대비되고요. 검정색 마스크를 써야 내 이미지를 지워가면서 가릴 수가 있어요. 보드랍게 가려줄 거니까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겠습니다. 클릭하셔서 위쪽에 색상을 좀 봐주세요. 마스크는 흰색과 검정색으로만 대비된다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이 색깔이 흰색 검정색이 아닐 경우에는 클릭하셔서 흰색과 검정색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를 선택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잘 보이는 부분은 흰색으로 그대로 둘 거고요. 안 보이는 부분은 검정색으로 덮어 줄 겁니다.
저는 그라디언트가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어서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색상 값을 쭉 적용을 해보시게 되면 은은하게 보라색 묻어나서 내 거 이미지가 가려진 거 확인될 거예요. 여러 번 드래그 하셔도 괜찮습니다. 결과물과 최대한 비슷하게 나올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이 친구를 드래그 하려고 하는데요. 브러쉬의 크기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보이지 않고 십자가 모양으로 보이게 되면 옵션에서 조절을 한다라고 했었었는데, 제가 분명히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환경 설정에서 그 브러쉬의 모양을 동글동글하게 노멀 브러쉬로 선택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십자가로 보이는 이유는 키보드에 보시면 캡스락 키가 보입니다. 제가 타이핑할 때 대문자로 쓰기 위해서 캡스락 키를 열어두는데, 캡스락 키를 다시 누르시면 이렇게 오프되면서 동그라미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캡스락 키, 다시 캡스락 키. 차이 느껴지시죠? 크기 조절하실 때 컨트롤 T 눌러서 조절 가능하고요. 쉬프트를 누르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좌우로 반사시켜줄 때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레이어의 순서가 달라 보인다면 레이어 패널에서 그 순서를 서로 바꿔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미지 배치가 끝났으면 나머지 도형들을 좀 얹어보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도형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라디언트 씌울 때는 꼭 그 결과물의 색상 방향을 확인을 해주세요.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2 누를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을 거고요. 글자에 대해서 색상이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네요. 어떤 색깔을 적용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결과값을 보시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체들을 다 선택했으면 다시 한번 저장하기 전에 이펙트 빠진 게 없는지, 개체들의 순서가 틀어진 게 없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눈금자나 가이드라인 뽑으신 분들은 뷰에서 깨끗하게 지워주시길 권합니다. 커다랗게 저장하는 건 JPG, 10분의 1로 줄이는 건 PSD 맞춰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왼쪽 꼭대기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을 해주시고요. 포맷 JPEG 커다란 이미지 저장이 끝났고요.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으로 쪼그라든 거 확인하셨으면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포맷, PSD 불만 없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도 파일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600에 400. 새로운 종이 만들도록 하죠.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마지막 문제는 4번입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폭은 600입니다. 높이는 400입니다. 소스를 불러와 보도록 할까요? 2급의 9번. 이미지의 크기가 우리 거 종이보다는 일단 커 보여요. 우리는 400인데 높이 값이 500 넘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 친구는 잘 이워도 되는지 결과값을 보도록 할게요. 머리 부분 까맣게 나오는 부분은 맞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손목에서 잘 이우고 있네요. 그렇다면 얘는 굳이 줄여올 필요 없이 그냥 잘 이우도록 내버려 두면 되겠군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방향을 뒤집어 줄 때 컨트롤 T 누르셔서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2급의 9번에 페인트 더프라고 하는 필터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에 가시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아티스트부터 찬찬히 찾으세요. 페인트 더프. 2급에 10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이 급의 11번의 경우에는 불투명도도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오퍼시티라고 하는 불투명도가 보입니다. 100% 진하게 라고 되어 있는 걸 80%로 줄여주게 되면 이렇게 뒤쪽이 반투명하게 바뀌어요. 2급의 12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구름 모양의 쉐이프에 잘리워서 보이는군요. 어차피 이렇게 도형에 잘 이을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대로 끌고 오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에서 모양을 구름 모양 찾아서 넣도록 할까요? 쉬프트 누른 상태로 그리셔야 비율 깨지지 않아요. 컨트롤 T 눌러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구름 모양으로 잘 이우는 그림을 표현하려면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클리핑 마스크의 경우에는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잘라주는 카레 역할을 하는 도형은 아래쪽에 깔려 있어야 하고요. 잘 이우는 그림은 그 위에 얹어져 있어야 합니다. 레이어의 순서를 좀 정리하도록 할 거고요. 잘 이우는 그림에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크레이트 클리핑 마스크 잘 이워라 라고 하게 되면 구름 모양으로 잘 이우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적당히 이미지를 배치하시면 되겠고, 혹시 이미지가 너무 크다 싶으시면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나중에라도 조절 가능합니다. 2급의 12번의 경우에는 필터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를 잘 선택하셔서 필터 메뉴에 가시고요.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텍스처 라이저 구름 모양의 도형에 보시면 거기에 레이어 스타일로 이너 섀도우와 선도 있으니까요. 작업한 김에 이 친구도 마무리를 하고 가는 게 좋겠네요. 도형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FX 클리핑 마스크 작업이 끝나면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그 위쪽에 텍스트나 이미지 도형을 얹어주세요. 나머지 쉐입들을 얹어보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가시고요.
레이어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 색깔이 들어있어요. 필, 선은 없습니다. 스트로크는 짝대기. 쉐이프를 찾아주세요. 나머지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으시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어서 글자의 크기와 색상이 따로따로 지정된 경우에는 어떤 게 큰 건지, 색깔은 어떤 게 분홍인지 따로따로 적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개체들의 배치가 다 끝났으면 레이어의 스타일 적용된 거 틀린 게 없는지 한번 쭉 확인을 해주시고요. 순서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죠. 가이드라인 뽑아놓은 거 그리고 눈금자 없애주도록 할게요. 깔끔하게 오브젝트만 남으면 600에 400짜리는 JPG, 60에 30짜리는 PSD 맞춰서 저장을 해주세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여기까지 2022년 8월달 B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천천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